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슈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 SPC 불매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의 SPC 계열의 빵 공장 SPL의 소스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서 숨졌습니다. 사고 후속 조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소스 배합기에 20대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 사고 산재인 이유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산재인 건 명확하죠. 산재라는 그렇죠. 건 예. 사전적 의미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는 산재니까요. 근데 이제 요번 산재가 관심을 받는 까닭은 이게 이제 좀 죄질이 나쁜 산재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데 예방이 안 됐다는 점에서 분노하는 것 같아요. 예. 가령 예를 들자면 덮개가 없는 그러한 기계에 또 자동 닫힘 장치가 있는데도 작동을 안 하게 한 상태에서 기계를 운영했다는 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와 비슷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 글쎄 이제 이런 빵 소스 공장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던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고용노동부가 이 사고가 난 기계와 또 일부 기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계에서는 작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허영인 SPC 회장의 사과문도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SPC 측의 대응 또 고용노동부의 대책 이 부분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사업주는 본인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나 아니면 사과나 이런 부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회사는 사안을 좀 덮고 시민들의 이제 뜨거운 눈초리를 피해가려는 그런 움직임만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이제 사고가 나면 모든 공장을 멈춰 세우고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적절한데 네. 그 기계 중 일부만 멈추게 해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해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제였죠. 18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사고와 관련해서 허영인 SPC 회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말을 그대로 옮기면 SPL이 이제 계열사이긴 한데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기업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SPL이 책임지는 거지 SPC가 책임지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법에는 계열사 이런 독립적인 법인 이런 거는 없고 사실 이 사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SPC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태로 법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빨리 재단해서 SPC 쪽에는 책임이 없지 않느냐라고 너무 빨리 재단해버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SPC하고 SPL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SPC가 모 회사격인 거고 SPL은 여기 이제 계열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게 이제 SPL이라는 소스 공장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결국 이제 계열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SPC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문안 자체가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과연 이 계열사 운영에 대해서 모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느냐 여부가 이제 논점이 되겠죠. 네. 근데 예. 그 부분을 너무 빨리 단정적으로 노동부는 책임이 없다라고 해버린 게 좀 아쉬운 점이죠. 네. 어제 건설 현장에 작업 중 추락사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원청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것. 그러니까 원청 기업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죠. 사실은 기소된 거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네, 예. 그것은 이제 집단 중독성 사고로 사망 사고는 아니었고요. 이제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이 이제 처음으로 기소가 됐고 특히 이제 하청이 아니라 원청의 경영 책임자를 기소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소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은 사실 이 법이 있어도 법이 적용되고 처벌되고 있어야지 실효성이 있는데 지금 기소율이나 실제 이것이 재판까지 아직 간 사례는 아직 없지만 네. 굉장히 빈번하고 있는 사고에 비해서 기소율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번한 사고에 비해서 기소율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사실 칼이 있어도 칼을 휘둘러야지 사실 칼의 효과를 보는데 이 좋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해서 실제 집행하는 경우가 너무 적다라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법이 좀 모호해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물론 이제 검찰과 노동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신법이기 때문에요. 네. 기존에 있던 법이 아니고 작년에 제정됐고 올해 처음 이제 적용이 되는 법이라 집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네, 예.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핑계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조사나 이런 내용들은 새로울 게 없거든요. 예, 과거에 예. 했던 조사인데 단지 이제 법의 논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이 법을 적용할 것이냐만 남은 문제인데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기업이나 현재의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번 사고 직후에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SPC 계열의 제과점 불매 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모든 산재 사망이 그런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산재 사망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죄질이 나쁜 산재 사망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범죄 행위를 처벌하자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죄질이 나쁜 산재 사망을 일으키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보면 그 회사 내에 다른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또는 법적인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런 이제 산재 사망이 일어나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증상인 거죠. 예. 특히 최근에는 이제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이렇게 빵처럼 소비자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생활에 밀접하게 느끼는 제품을 파는 기업의 경우에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기회에 기업들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산업 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좀 많이 미흡하다고 하고 있고, 기업 측에서는 또 과잉 입법이다라고 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이 법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또 보완해야 될지 간략하게 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일단 기업 측에서는 뭐 이 법이 사실은 산재의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 묻는 법이어서 네. 이건 좀 과도하다. 특히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영 책임자의 수준을 조금 낮추려고 하고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냥 관리자 정도면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형사처벌은 너무 과하다. 그냥 경제적인 그런 뭐 벌금이나 이런 것 정도만 내게 하자라는 주장들이 많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없애자라는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고 처벌을 완화하자라는 주장인데요.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법정신하고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게 법정신이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런 산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네. 많이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반영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법을 후퇴시키는 것들은 법을 네. 사실 무력화하고 사문화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좀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경영 책임자에게 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